안녕하세요, 강희치입니다. 오늘도 휘게 라이프를 들고 나왔어요.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이거는 편안하기도 하지만 함께 따뜻하게 지내자는 뜻이에요. 자, 여기 휘게 라이프에서는요, 대인관계와 행복의 연관성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인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래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곧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대인관계, 즉 나와 정말 가깝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에 행복이 좌지우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이 휘게 라이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휘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내가 대체 휘게 라이프를 따라하고 싶은데, 아니 나도 휘게 라이프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오늘 한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은 팁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여성 909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매일 수첩에 전날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대요.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또 각각의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적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떤 게 기분이 언짢았냐면 출퇴근, 집안일, 그리고 직장 상사를 상대하는 일이 가장 언짢았대요. 그리고 가장 즐거운 일로는 섹스, 사람들과 어울리기, 먹기, 휴식하기가 가장 즐거운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먹고 휴식하는 일은 휘게의 주요 요소라고 나타난 거죠. 소속감이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뭐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피라미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매슬로우 욕구 5가지 뭐였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소속감 가설에 따르면 이게 우리가 타인과 연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가까운 사람들과 느끼는 유대감, 이것은 우리의 포부와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거 뭐 연애를 했든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했든 뭐 성공을 하지 못하고 뭐 좌절을 했던 이런 등등의 것들이 좀 잘 나갈 때보다는 안 나갈 때, 못 나갈 때, 이럴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가까운 지인들, 내 가까운 친구들, 이런 깊이 있는 관계들이 있으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랬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렇게 모임에 가고 이런 것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해도 그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고 하면 힘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런 소속감을 뒷받침을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사는 집이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혼자 산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산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정도로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이 다 이렇게 따뜻해요. 그쵸? 뒤에 가면은 이렇게 촛불 따뜻해. 이렇게 석양이 비치는 책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벽, 아이고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그냥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사진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게 필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휘게 활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덴마크인들이 실제로 즐기고 있는 활동들 10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드게임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형제들이 사형제였는데 오빠, 언니, 저 이렇게 해서 2살 터울이에요. 그리고 남동생이 저랑 7살 차이고 언니랑 9살, 오빠랑 11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남동생은 저희가 게임하는데 낄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이제 멤버가 3명이 딱 되니까 보드게임을 되게 잘했어요. 보드게임. 어렸을 때 보드게임 뭐가 있었죠? 부루마블 게임. 그리고 인생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드게임, 뭐 고스톱 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드게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즐겼던 놀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좋아했던 신데렐라 신디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보드게임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져서 개인적으로 이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 보드게임은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계적인 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교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함께 게임을 하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 추억을 기억을 하고 이런 유대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들어보셨어요? 오르다 게임이라고 유대인이 만든 게임이 있어요. 아이들이 3세부터 7세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사랑 세트, 또 중간에 창의 세트,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할 수 있는 논리 세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또 강사도 했었어요. 보드게임 강사.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게임이 좋은 이유는 사회성을 키워줘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서 한번 이 게임에서 이겨야겠다 이런 전략을 또 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창의적인 내가 그 두뇌를 만들어 가는데 좀 연습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친구들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졌어.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길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승부욕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막 내가 지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르다 게임은 좀 아이들이 두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똑똑똑 다 터치를 해주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게임인데 어렸을 때 우리는 그냥 즐기기 위해서 보드게임을 한 거죠. 덴마크인들도 이 회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드게임을 예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폰으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휘겔리안 태도를 갖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팬트리 파티래요. 팬트리는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음식을 만들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같이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이 파티의 장점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10인분의 호박 스프를 만들어서 다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그럼 그런 대신 내가 10인분을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그럼 나도 뭐 다른 사람이 만든 망고 처트니, 뭐 진저비어, 고추절임,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나도 한 번씩 맛볼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만들어 먹는 거죠. 세 번째는 TV 시청을 들었어요. TV 시청은 한꺼번에 내가 주말에 몰아치기를 해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언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하고 있지? 걔 동백이 공효진 씨가 나오는 동백이가 있어요. 근데 동백이를 주말에 수요일 목요일 날 못 본 거를 주말에 우리 집에서 만나서 두 편을 같이 보자. 그때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휘게일리안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물 공용 계단 참에 작은 도서관을 꾸미기. 살고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공용 공간에 이제 뭐 계단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꿈이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낡은 책들도 몇 권 꽂아놓고 그리고 서로 공유해서 보고 이러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활발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또 쇠구슬 놀이가 있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놀이잖아, 놀이. 뭐 덴마크에서는 이게 쇠구슬 볼은 뭐냐면 그 쇠구슬을 이용해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공굴리기 놀이를 한대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쇠구슬 볼 공 세트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볼링을 남편 친구들과 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볼링을 치고 왔는데 저희는 오늘처럼 좀 늦지 않았으면 그걸 쳐서 뭐 게임비 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풀이로 2차로 밥을 먹으면서 술 한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즐기다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같이 놀이를 하면서 뭐 경기 도중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공원에 담요나 그리고 돗자리 같은 거를 깔아놓고 소풍 바구니를 싸들고 먹을 것도 준비해 가서 요걸 뭐 중간중간 먹을 수가 있고 이러면서 휘겔리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함께 하고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저희는 그냥 볼링만 치고 제가 방송을 좀 녹화라도 찍고 싶어서 일찍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닥불 피우기가 있는데요. 그 덴마크에서는 이 모닥불은요, 어떻게 보면은 휘게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방정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불 주변에 바짝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앉잖아요. 그럼 연기가 막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동을 이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특별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주변에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휘게일리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되게 웃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 군밤이나 뭐 고구마나 이런 뭐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외 영화를 본대요. 여기 보면은 이 코펜하겐에 설치된 야외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래요. 상영회가 열리는데 6월이나 7월에는 저녁이 되어도 밖이 너무 환해서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8월에 이 야외 영화를 상영을 하는 게 8월에 열린대요.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바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고 또 작은 의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야외에서 이렇게 보는 그 영화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휘길리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외 영화를 보면서 친구들하고 함께 텐트를 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와인을 먹으면서 영화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환 파티가 있대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안 쓰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고나라나 이런 데다가 올려서 팔 수도 있지만 각자 친구들과 함께 나는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 너 필요하니? 그러면 나 이거 필요해. 그럼 나는 이 물건을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이걸 교환하자. 이게 교환 파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물건을 교환하는 일, 이런 것도 휘겔리하고 손쉽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다음은 썰매 타기가 있어요. 겨울에는 집안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 느끼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는 활동이 휘겔리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밖에서 하루를 보낸 후라면 더욱 휘겔리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썰매 타기가 이게 나오거든요. 야, 신나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썰매를 만들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잘 얼어? 그래서 저희 오빠, 언니, 저 그리고 저희 큰 고모네 식구들, 작은 고모 식구들, 뭐 그리고 작은 아빠네 식구들, 아빠가 육남매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장남이었고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 그 청주에서 시내에 살았어요. 저기 촌에서 안 살았어. 시내에서 살아가지고 아빠는 건축 유리를 하시고 그 옆에서 고모는 꽃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그 집하고 그 고모네 언니 오빠하고 같이 거기에서 메인이 돼서 동네 친구들하고 그리고 저희 사촌들이 다 몰렸어요. 저희 그 시내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 썰매도 타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게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썰매도 만들어서 탔던 게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놀 수 있는 친구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 항상 저는 항상 불안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는 했어.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따뜻한 차하고 멀드 와인을 넣은 겨울용 소품 바구니도 빠뜨리지 않는데요. 단 음주 썰매 타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음주를 하려면 썰매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썰매 타기가 공짜래요. 야, 멋있지 않아요? 대박이죠. 아, 너무 멋있다. 이런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는 왜 집안에 미술작품을 놓는 거에 대해서 저게 뭐 그렇게 좋나? 그런 거에 대한 감흥이 없었는데 점점 40대 후반으로 더 접어들고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고 하면서 그 집안의 어떤 한 가지 그림의 포인트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놀이를 들 수가 있는데, 아까 보드게임은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어떤 범주에 속하냐면, 놀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가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일을 하고 몸무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헬스클럽에 가고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출세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즐기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잘 놀고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 막 날라리처럼 놀았던 여자들이 결혼 생활도 잘한다는 건 거기에 흠뻑 진짜 막 즐겁게 해볼 거 다 해보고 놀 거 다 놀아봤던 아이들이 더 인생을 잘 전개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만 한다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라는 말을 비추어지는 것처럼 놀으라는 거예요. 놀 때 화끈하게 놀아라. 일할 때 화끈하게 일해라.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체육 활동이나 하이킹, 파티, 아이들과 노는 것과 같은 사교적 활동을 할 때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진짜 되게 많이 나와 정보들이. 여기가 뭐냐면 휘게 투어라고 해서 니하운이라는 신항구래요. 이곳은 예전에 선원들과 매춘부들이 활동하던 왁자지껄한 구역이었대요. 네, 요게 굉장히 덴마크에서 유명한 라글라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달콤한 크림이 팔고 그리고 케이크. 그 덴마크인들은 케이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한대요. 그리고 티볼리 공원 이렇게 있고요. 정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자, 여기에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휘게 10계명이 있대요.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휘게 10계명. 첫 번째는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분위기는 어떻게 잡지?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면 된대요. 조명을, 지금 저희는 형광등이잖아요. 이렇게 백열등인데, 아니,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게 굉장히 밝은, 등인데, 요런 걸로. 조명을 노란빛으로 해주는 거죠. 조금 낮게. 지금 제가, 빛을 바꿨어요. 요거는 하얀색 빛이죠. 네. 근데 저도 집에 들어오면 조명을 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들도 밤에 이런 노란빛을 살짝 비춰주는 게 좋대요. 걔네들은 빛이 없으면 좀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당황을 해서 막 짖기도 하고 해서 이런 노란빛 이렇게 어두운 조명을 비춰놔주면 아이들이 놀라지 않고 그리고 또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하래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끄라고 합니다. 네. 그냥 지금 이 순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딱 켜놓고 유튜브나 뭐 이런
기사 같은 걸 읽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내가 아무 때나 그거에 노출되어 있으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건조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해지는 회계 10계명 중에 하나는 달콤한 음식을 먹으래요. 커피, 초콜릿, 쿠키, 케이크, 사탕 더 주세요 이렇게 하래요. 이 덴마크 사람들은요 이 뭐랄까 그 휘길리한 활동 중에 하나로 달콤한 것을 먹는 것을 들었어요. 단 것을 먹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에 되게 유명한 그 케이크 파는 데도 있고요. 덴마크 사람들은 그냥 사무실에서도 케이크를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양초. 사무실에서 양초를 켜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연구소에서 덴마크 사람들이 회계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연상하는지 요거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1위가 양초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1위가 다 따뜻한 음료였대. 그리고 2위가 양초였다는 거죠. 그만큼 따뜻한 음료, 이런 핫초콜릿, 이런 단 것을 굉장히 선호한대요. 그리고 평등. 나보다는 우리. 뭔가를 함께 하거나 TV 시청을 함께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TV를 몰아치기로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친구야 우리 이번 주에 만나서 드라마 있잖아. 드라마 동백이를 보든지 아니면 영화를 한 편 우리 집에서 보자. 그럼 그때 같이 따뜻한 그 음료를 마시거나 또 담요가 또 필수적으로 있대요. 그러면서 케이크 먹을 수도 있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가 아니라 함께 우리라는 생각으로 평등적으로 이렇게 TV 시청을 하는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 5번째, 감사래요. 만끽하라고 합니다.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오늘을 감사합니다. 미래보다는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또 오늘이 인생이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만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번째, 좋아. 무엇을 성취했든 뽐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와 우리가 함께 조화로운 삶, 여기는 더 잘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 중산층이 활성화가 된 곳이 또 덴마크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 극과 극을 달려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평등하게 무너져 있잖아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줄을 쓸까, 이런 거에 대한 급급한 마음에 행복한 느낌이 많이 소멸되어 있다는 거죠. 7번째는요, 편안함이래요. 휴식을 취하는 거죠.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일에 더 매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거리, 행복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써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8번째, 휴전이래요. 감정 소모는 그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냥 이 순간은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그냥 집중하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있자. 우리 정치 얘기, 스트레스 같은 받는 얘기는 나중에 그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9번째, 화목입니다.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다져보라는 거죠. 여기에서 활동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추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게 보드게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이가 있었죠. 네. 그리고 함께 예를 들면 여행을 갔던 거, 이런 것들을 파자마를 입고 모닥불 벽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담요를 덮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10번째는 보금자리래요. 이곳은 당신의 세계다,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다 하는데, 여기에서 그 안전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알려드릴게요. 이 덴마크 사람들은요, 이 휘겔리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집박하고
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집 안에서를 70% 정도를 느낀대요. 집 밖에서는 거의 30%. 그러니까 집을 더 휘게일리하게 꾸미기는 하는데 좀 더 안락하고 그렇게 따뜻한 공간으로는 휘게 크로그라는 걸 들었어요. 이 휘게 크로그는 뭐냐면 크로그. 얘는 영어로는 아늑하고 조용한 구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 한 권, 그리고 차 한 잔, 그리고 담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들고 저도 예전에 이제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할 때 차 한 잔 마시거나 그러면은 책을 한 권 들고 그러면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따뜻해 이러면서 들어가는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창가 있죠. 여기가 식탁이야. 그리고 이거 창가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 밑에다가 이 쿠션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담요가 있고 여기에 이 창가 앞에 여기에 딱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저 이런 집 진짜 원하거든요. 저 이거 보고 그래. 내가 만약에 나중에 집을 짓게 되면 요런 공간을 이 휘게 크로그 공간을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덴마크 사람들은 안락한 공간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휘게 크로그는 덴마크나의 코펜하겐과 덴마크 곳곳에 흔하게 발견이 되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 저자도 주방 창가에 휘게 크로그를 꾸며 놓았대요. 쿠션 몇 개와 담요 그리고 슬록 가죽 러그가 놓인 그 공간에서 저녁이면 일을 하기도 했고 이 책의 많은 부분을 거기서 앉아서 썼다는 거죠. 그만큼 나한테 좋은 안전한 공간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안락한 공간에 앉아서 매일 저녁 느긋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휘게 크로그에 있을 때는 내가 하루 종일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다면 그 긴장감 풀게 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더러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을 강하게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휘게일리안 가족 공간으로는 집안에 이렇게 벽난로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덴마크 사람들이 이 불타는 장작에 집착을 할까요? 뭐 휘게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데 대부분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장작 난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첫 번째 이유는 휘게래요. 휘게. 네. 그리고 양초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런 것들 뭐냐면 뭐 지금은 플라스틱 장난감 인기가 없고 나무로 만든 장난감이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성냥을 탁 켤 때 피어오르는 나무 냄새, 나무 타는 냄새, 나무 책상을 손으로 쓰다듬을 때 느껴진 부드러움 요런 것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팁을 얻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 책.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에 이 책들을 이렇게 놓는 거, 책장 있는 게 휘게일리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책은 그냥 휘게일리하대요. 책은 그냥. 그리고 도자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미니멀 라이프에서 저는 상담을 다닐 때 저희 그 상담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을 무조건 간소하게 꾸미라고. 그래서 책도 있는 게 요것도 어떻게 보면 비워야 된다고 해서 책도 그냥 읽으면 다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갖고 있고 소장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조금 속해요. 휘게일리안 활동, 책을 소장하는 거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는 뭐냐면 그냥 뭐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거, 찻잔, 꽃병 이런 것들. 그리고 촉감은 그냥 인테리어는 단지 눈에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촉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나무 탁자, 그리고 따뜻한 도자기잔, 그리고 슬록 가죽의 털 이런 것들을 손으로 쓰다듬을 때 뭐 그냥 만져질 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휘게일리안 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빈티지. 그래서 보면은 빈티지해 보이죠? 이쁘죠?
이런 거 집 꾸미는 거 사진 나오면 아우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대부분 덴마크인들이 휘겔리안 집을 꾸밀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빈티지는 뭐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니래요. 그냥 오래된 뭐 앤틱 가구 이런 것들을 그냥 대부분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담요와 쿠션. 아 너무 좋아. 앞으로 추운 겨울이 오니까 더더욱 이런 덴마크인의 휘게 라이프가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담요와 쿠션은 뭐 크기와 관계없이 휘게에 필수적이래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났냐면 이 사람들은 스카프를 엄청 애용을 한대요. 하다못해 여름에도 둘둘둘둘 말고 다니는데 그걸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되게 재밌었어 그 이야기 듣고. 네. 그래서 우리가 휘겔리안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봤습니다. 여기 있구나. 가볍고 편안한 옷차림을 한대요. 덴마크 사람들은 그 격식에 얽매이는 게 싫어서 정말 캐주얼한 스타일의 옷차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가죽이 덧대어진 그런 재킷을 좋아하고 그리고 스웨터, 티셔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장보다는 캐주얼한 차림이 유행을 한다는 거죠. 스카프는 남녀모수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여름에 좀 파격적인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으면 깜짝 놀랄 색깔의 대담한 색, 회색 같은 걸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검정색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회색이 대담한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큰 상의, 그리고 겹쳐입기를 한대요. 추운데 여기에서 휘겔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덜덜덜 떠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옷을 겹쳐서 입는다고 합니다. 이런 스웨터, 이런 게 유행이래요. 선호를 하고 있는 옷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휘겔리안 휘게 레시피가 딱 나와요. 정보가 되게 많죠? 이거 보고 있는 것만이 되게 행복해. 저는 강은경 선생님의 요리 레시피 그 책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방용 음식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비주얼도 되게 예쁘거든요. 요리 레시피. 이렇게. 그래서 야 여기에 이게 나오네. 모닥불이 굉장히 커요. 빵. 저 빵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은 진짜 글루텐이라고 해서 미리 있기 때문에 글루텐 때문에 좀 사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덴마크의 그 빵 중에는 그 페스트리 있죠. 페스트리. 그게 덴마크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이래요. 페스트리 해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데니시 페스트리 해서 저는 데니시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그냥 겹겹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뜯어서 커피랑 마시면 완전 꿀맛. 완전 꿀맛이죠. 네.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페스트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고 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덴마크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복지수 1위에 차지했던 덴마크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헬지옥인 한국에서도 조금은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기에는 이렇게 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 최고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내 지식이냐 담을 수 있는 게 책.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우리는 진짜 무한한 지식을 장착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울 수 있는 이런 독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녹화로 이렇게 땄어요. 네. 내일 아침에 재밌게 즐겨주시길 이제 아침이죠?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좋은 꿈 꾸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네.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강희치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